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다. 현재에 발생했거나 미래에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을 과거의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분석해 보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힌트를 얻거나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의 세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최신 기법과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나오기 때문에 역사를 반추하면서 해답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돈의 속성과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의 심리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어 왔고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찾을 수 있다. 금융의 역사는 놀라운 성공과 파괴적인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금융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금융의 중심에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보다 큰 수익을 얻겠다는 투기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물물교환 경제 시대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판을 치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투자와 투기 사이에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심리를 이용한 많은 금융 사기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 또는 기관들, 심지어 국가까지 고수익을 믿기로 그들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이 힘들게 번 돈을 수탈해왔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매니아부터 현대의 폰지 및 투자 사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탐욕을 이용한 금융 사기는 투자자들과 경제 주체 모두에게 지속적인 위협이었다. 특히 18세기 전쟁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던 프랑스와 영국에서 그들이 부채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고민했던 생각들은 지금까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주도하에 민간 자본을 수탈한 미시시피 회사와 남해 회사의 버블 붕괴 사건은 본질적으로 오늘날 부실 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출자 전환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본주의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시대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놀랍고, 그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법들은 오늘날에도 유사한 주가 조작 수법으로 계승되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국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지출 요인으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 부채를 짊어진 국가들의 사례들은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많은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엄청난 수준의 국채를 발행하여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이 국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국영 기업의 주식으로 교환해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국영 기업이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운 테슬라를 뛰어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 테슬라의 사례와 같이 천정부지로 주가가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한 주당 $10에서 $100로 주가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를 보유한 사람들과 기관, 국가들이 너도 나도 미국 국채보다 수익성이 좋은 국영기업의 주식으로 바꾸기 위해 몰려들 게 아닌가? $100이던 주가가 $1000가 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했지만 그 국영기업의 기술이 테슬라와 같은 경쟁기업의 기술보다 형편없고 미래 비전도 없는 회사로 판명이 나서 주가가 다시 $100, $10로 폭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하는 출자 전환의 옵션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런 출자 전환의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고 그 결과와 파장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 사건은 사실 주식회사의 출현 이후 꾸준히 발생해 왔기 때문에 역사가 꽤 긴 고전적인 금융사건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 회사들이 출항을 하고 이들이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거치면서 향신료와 보석들을 가져오면 이들 주식회사의 주가는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긴 항해 동안 태풍과 사이클론 등 자연재해와 맞서 싸우고 이슬람 세력과 항해 지역의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기에 뭐 아니면 도식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큰 투자였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프랑스와 영국의 주식회사 버블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식민지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이용했다. 신대륙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신대륙에는 유럽에 흔하지 않은 금이나 은 등 귀금속이 도처에 널려 있다고 했고,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을 납치해서 중남미에 팔아넘기면 큰돈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수익 검증이 되지 않은 막연한 수익 모델은 돈이 안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 182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한 후 부족한 재정 마련을 위해 유럽으로 넘어왔다.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환상으로 이들 나라의 국채는 유럽에서 인기가 있었다. 수익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금광이나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라 곧 부유한 국가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중남미 국가들의 정치 불안정과 부정부패, 중간에 너무나 많은 브로커 등 막연한 수익 모델이 확실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19세기 초중반 이후 영국에는 산업혁명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붐이 일어났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벤처 열풍과 같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이용한 회사에 대한 투자 붐이 일었다. 그 가운데 철도가 과학의 상용화 붐을 이끌었고, 철도 개발과 철도회사 설립이 붐을 이루었다. 미국의 2000년대를 장식했던 닷컴 버블처럼 철도회사들은 우후죽순으로 난립했고, 그들의 주식과 채권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하지만 난립한 철도회사들의 과잉 공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벤처기업들의 기술성은 터무니없는 공상으로 판명나면서 버블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1929년 대공황 이전의 주식 호황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아이디어가 만연했고, 사업화하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 기술들이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래의 긍정적인 투자자들이 기술이 인류의 미래라는 막연한 생각에 너도 나도 투자에 참여했고, 기술 버블의 상처는 참담했다. 주식시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니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해줄 거야라든가 금광, 은광, 유전 등 자원과 관련한 개발을 통해 부자가 될 회사라든가 엄청난 보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투자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호재로 주가를 부양해 온 역사는 주식회사의 출현 이후 계속된 수법이며 항상 버블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버블은 항상 거짓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피땀 흘려 번 돈을 다 날려버린 피해자들만 남겨놓았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버블은 오랜 역사가 있다. 현재의 버블을 분석하려면 과거의 버블을 연구해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현재는 과거의 반복이며 미래도 현재와 과거의 사례들의 살을 붙여 재창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수많은 경제 위기를 금융과 관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투기와 투자, 은행과 기업의 발전, 그리고 세계를 뒤흔든 많은 금융과 경제의 위기들을 서술하였다. 탐욕이 불러온 버블과 그 대가로 일어난 수많은 금융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생존의 지혜와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경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